지난 2016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어온 최준경 회장이 오늘 17일 퇴임하게 됩니다. 이 최준경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을 통해 총 4년 동안 한공회를 이끌어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회계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퇴임을 앞둔 최준경 회장을 저희 서울경제TV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퇴임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년간의 임기를 끝마치며 저희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성과를 질문해봤습니다. 예, 아마도 그 외부 감사 제도를 개혁해서 그 기업 회계 그 투명성을 높인 게 가장 많이 남고요. 또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산 100억 이상 공익법인들이 이제 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께서는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역시나 회계 개혁 성과를 꼽으셨는데 회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비영리 부분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회계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이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보완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경우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면 외부에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25만 파운드를 넘는 그 기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차터드 어카운턴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인회계사죠.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선단체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기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외부에서 좀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자 최준경 회장은 회장 선거 제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22,000명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좀 있으면 이제 3만 명 시대고 그럴 텐데 그 직접 선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회장을 직접 선거하지 다른 나라는 다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간접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사는 이제 선출하고 그룹별로 그 선출된 이사들이 모여서 회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 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선거 방식에 대한 언급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회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답변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 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으면은 반은 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쿨링 오프 피어리어드를 전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선출직에서 그 있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회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또 일단 회장이 됐으면 회장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쿨링 오프 피어리어드를 그 회장 임기 전후에 두는 것을 그 다음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준경 회장은 이제 남은 임기 중에 과제로 CFO 아웃소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당 제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이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후임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질문해봤습니다. 일종의 그 파트타임 CFO를 쓰는 겁니다.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뭐 이제 며칠만 가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입사원의 연봉으로 노련한 그 CFO를 쓴다.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썼고 그 사실은 세미나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 못했어요. 그 세미나 같은 거를. 그 홍보를 널리 해야죠. 홍보를 널리 하고 또 실제 수요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벤처에서 막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그 커지는 단계에 있는 그래서 자금 흐름 관리가 필요한데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주저하는데 그렇게 신입사원 한 명 쓸 연봉으로 한다 그러면 환영할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 또 그 해당 관련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벤처협회도 있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최준경 회장의 임기는 오늘 17일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된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된 회장 후보자들의 정견문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게 빅4 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과의 상생 얘기였습니다. 조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은 쉬운데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생이라는 게 결국은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같이 살자는 건데 그렇다면 있는 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빅4, 그러니까 지금 이 회계사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잘 사는 데가 빅4 아니겠습니까? 그 빅4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있는 사람이 풀어야지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과연 빅4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그 스스로 자문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이제 후임자에 대한 바라는 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 업계 사정을 소상히 알고 그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차기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은 이미 이제 법을 고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언론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게 이제 기존에 좀 언론하고 좀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그런 분이 회장을 하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 경제통이죠. 최준경 회장께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물었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나쁠 수밖에 없죠.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해야 되고 마침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G7 회의에 초대됐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문 대통령이 가셔서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출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신경 써야 된다.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산업 기반이 없어지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산업 기반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도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그 주요 산업 기반을 지키는 쪽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일 한공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역사 소비자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저술하고 싶다고 밝힌 최준경 회장을 만나서 퇴임 소회와 그리고 경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